잠시 후 여러분은 석기 시대부터 부여, 옥저, 동해, 사만까지의 역사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구석기인이 살기 시작한 것은 약 70만 년 전부터입니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뗀석기와 뼈 도구를 사용하였는데, 뗀석기는 구석기 시대에 처음 만들어져 짐승을 사냥하고 가죽을 벗기는 등 여러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구석기 시대 초기에는 찌개와 주먹도끼 등이 등장하였고, 한 개의 석기를 여러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석기 제작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차 석기의 크기가 작아졌습니다. 구석기 시대 후기에 이르면서 돌날과 좀돌날이 제작되어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승배찌르개는 후기 구석기 시대에 나타난 뗀석기로 칼이나 호미 등의 자루에 박히는 뾰족하고 긴 부분인 승배를 자루에 연결하여 창끝이나 화살촉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살던 구석기인들은 먹을 것을 찾아 무리를 지어 이동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주로 동굴이나 바위 그늘 또는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평양 상원, 검은모루 동굴, 충남 공주 석장리, 경기 연천 전곡리가 대표적인 유적지인데, 평남 덕전 승리산 동굴과 충북 청원, 두루봉 동굴 등에서는 화석 인골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1983년 충북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는 구석기 시대 5세에서 6세로 추정되는 어린아이의 뼈가 발견되었는데,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 흥수아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흥수아이를 처음 발굴할 때 국화꽃 화석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구석기 시대의 장례 풍습을 보여주는 흔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후기 구석기 집 자리는 대략 3, 4명에서 10명 정도 살았을 크기이며, 기둥자리, 담자리 및 불된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구석기는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평등 사회였고, 경험이 많은 자나 연장자가 무리를 이끌었습니다.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빙하기가 끝나고 다시 기후가 따뜻해졌습니다. 이 시기에는 기온이 상승하면서 다양한 동식물이 출현하였는데, 토끼, 여우, 새 등 작고 빠른 짐승들이 늘어났고, 성공적인 사냥을 위해 석기를 작게 만들어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작게 만든 잔석기는 나무나 뼈에 꽂아 이음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서는 기원전 8000년 전부터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와 용도를 가진 간석기를 사용하였고, 곡물의 저장과 조리를 위해 토기를 제작하였습니다. 신석기인들은 주로 강가나 해안가에 움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움집은 4-5명 정도의 가족이 살기에 알맞은 크기로 바닥 모양은 원형 또는 모서리가 둥근 방형이었습니다. 움집의 중앙에는 취사나 난방용 화덕이, 출입문 옆에는 저장 구덩이가 있었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인 빗살무늬 토기는 서울 암사동, 경남 김해 등 한반도 전역에서 출토되었으며, 대부분 강가나 바닷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1925년 한강에 일어난 대홍수로 인해 암사동 유적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20여 개의 집터가 발견되고 빗살무늬 토기 등이 출토되면서 암사동 유적은 한국의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석기인들은 곡물을 경작하고 재배하는 농경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예로 황해봉산 지탐리 등지에서 탄화된 좁쌀이 발견되었고, 이로써 신석기인들이 잡곡류를 경작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돌갱이나 돌삽 등의 간석기와 동물의 뼈나 뿔로 제작한 농기구를 이용하였고, 농경 외에도 짐승을 키우는 목축 생활을 하였습니다.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사냥과 채집, 물고기 잡이는 여전히 식량을 얻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활과 창으로 사냥을 하고 그물과 작살, 뼈로 만든 낚시 도구 등을 이용하여 물고기 잡이도 하였습니다. 신석기인들은 가락바퀴나 뼈 바늘을 이용하여 옷이나 그물을 만들었습니다. 가락바퀴는 중앙의 구멍에 축이 될 긴 막대를 끼워 넣고
그 축을 돌리는 방법으로 실을 뽑았던 도구입니다. 뼈 바늘은 짐승의 뼈로 만든 바늘로 의류의 가공이나 수선 등에 사용되었던 도구인데 우리는 이를 통해 신석기 시대에 원시적 수공업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흙을 빚어 만든 가면이나 조개 껍데기 예술품, 짐승의 뼈나 이빨로 만든 칠해거리 등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신석기인들은 원시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태양, 물 등의 자연물이나 자연현상에 정령이 있다고 믿고 이를 숭배하는 애니미즘, 영혼이나 하늘을 인간과 연결시켜주는 무당과 그 주술을 믿고 숭배하는 샤머니즘, 특정 동식물을 부족의 수호신으로 섬기고 숭배하는 토테미즘 등이 대표적입니다. 한반도와 만주에서는 기원전 2000년경에서 기원전 1500년경 청동기 문화가 보급되었습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점점 농업 생산력이 커지며 잉여 생산물이 증가하였고 청동제 무기를 사용하며 정복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청동기는 비파형 동검과 거친 무늬 거울 등 주로 무기와 제기, 장식품에 사용되었고 농기구는 주로 석기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반달 돌칼 등과 같이 더욱 발전된 석기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고 미송리식 토기나 민무늬 토기에 곡식을 저장하였습니다. 농업은 조, 피, 보리, 수수 등 밭농사 중심이었지만 일부 저습지에서는 벼농사가 행해졌습니다. 또한 청동기 시대에는 주로 강을 끼고 있는 나지막한 산이나 구릉지대에 주거지가 형성되었습니다. 집터 유적은 주로 배산임수의 형태를 보였고 집터의 모양은 대체로 사각형과 원형이 많았습니다. 이때 마을의 규모 역시 커졌는데 이는 인구 증가로 정착 생활의 규모가 확대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개인 간의 빈부격차와 계급의 분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죽은 뒤에도 영향을 미쳐 죽은 이의 무덤의 크기와 껴묻거리에 반영되었습니다. 정치 권력이나 경제력에서 우세한 부족은 청동제 무기를 사용하여 주변을 정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지배자를 군장이라고 하였는데 이들은 정치와 제사를 모두 주관하였으며 하늘의 자손을 자처하면서 청동검, 청동거울, 청동방울 등으로 자신의 권위를 내세웠습니다.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 지배층의 무덤이었는데 이를 통해 군장이 소유한 부와 권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이 하늘의 자손임을 표방하는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사냥 및 고기잡이의 성공과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면서 바위 그림을 그렸는데 울산 울주 대곡리 반구대 바위 그림에는 고래와 사슴, 호랑이 등이 그려져 있고 경북 고령 장기리 바위 그림에는 동심원 등의 기하학 무늬가 남아 있습니다.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 철기가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5세기경입니다. 처음에는 청동기와 철기가 함께 사용되었지만 점차 철기가 확산되면서 청동기는 주로 제사용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시기 한반도에서는 청동기 문화가 독자적으로 발전하면서 세형 동검과 잔무늬 거울 등이 제작되었습니다. 독자적인 청동기 제작은 그 틀인 거푸집의 존재로 알 수 있습니다. 철기는 청동기에 비해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었고 단단하고 날카로워 쓰임새가 많았습니다. 괭이, 낫, 쟁기, 쇠스랑 등의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면서 농업 생산량이 크게 늘어났으며 벼농사가 발달하고 목축이 성행하며 인구도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창, 칼 등의 철제 무기를 사용하면서 부족 간의 전쟁도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계층 분화가 가속화되면서 부여, 고구려, 사만 등 연맹 왕국이 등장하였습니다. 철기 시대에는 청동기 시대의 민무늬 토기 이외에 입술 부분에 덧띠를 붙인 덧띠 토기, 검은 간 토기 등도 사용되었습니다. 무덤 양식으로는 구덩이를 파고 시체를 나무 널에 넣어 매장한 널무덤과 2개의 항아리를 이어서 만든 동무덤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기 유물로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등 중국의 화폐가 출토되었는데
이는 당시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경남 창원 다호리 유적에서 출토된 붓을 통하여 한자의 전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청동기가 사용됨에 따라 랴오닝 지방과 한반도 서북부 지방의 부족 사회에서는 권력을 가진 군장이 출현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세력이 가장 강한 군장이 주변의 여러 부족 사회를 통합하여 점차 지배 영역을 넓혀 나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우리 민족이 세운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등장하였습니다. 고려 충렬왕 7년인 1281년에 승려 이련이 저술한 삼국유사의 기록에 의하면 단군은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기원전 2333년 고조선을 건국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 환인의 아들 환웅이 천부인 세계와 3천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신단수 밑에 내려왔는데 이곳을 신시라 하였다. 그는 풍백, 우사, 운사로 하여금 인간의 360여 가지의 일을 주관하게 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 등 5가지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이로써 인간 세상을 교화시키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였다. 이때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기를 원하므로 환웅은 쑥과 마늘을 주고 이것을 먹으면서 100일간 빛을 보지 않는다면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곰은 금기를 지켜 21일 만에 여자로 태어났고 환웅과 혼인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가 곧 단군 왕검이다. 환인의 아들이 환웅이라는 부분에서 고조선의 지배층이 하늘의 자손임을 나타내는 선민 사상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풍백, 우사, 운사의 존재는 고조선이 농경사회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였다 해서 홍익인간의 건국 이념을 살펴볼 수 있고 곰과 호랑이의 이야기에서 두 동물을 각각 수호신으로 삼은 토착 부족이 존재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곰이 환웅과 혼인한 내용을 보면 부족 간의 연합에서 호랑이 부족이 배제되고 환웅 부족과 곰 부족이 결합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제사장을 뜻하는 단군과 정치적 군장을 의미하는 왕검이 합쳐진 단군 왕검을 통해 고조선이 재정일치의 국가였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조선은 랴오닝 지방과 대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문화 범위는 청동기 시대의 특징적인 유물인 비파형 동검과 탁자식 고인돌의 출토 범위를 통해 추정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의 고조선은 지배자를 왕이라 칭하며 중국의 연과 겨룰 만큼 강한 나라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3세기 초에 연나라 장수 진계의 침략을 받아 서쪽의 영토를 상실하고 수도를 왕검성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고조선은 기원전 3세기경부터 부왕, 준왕과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하며 정치 조직이 안정되었고 왕권을 세습하였습니다. 건국 이야기에 나오는 풍백, 우사, 운사에 해당하는 관직은 농사와 형벌 등을 관리하였습니다. 이후 국가가 발전하면서 왕 밑에는 비왕, 상, 경, 대부, 대신, 장군, 박사라는 관직을 두었습니다. 한편 여러 관직 중에서 상은 왕 밑에서 국무를 관장하던 직책으로 신분이 높은 귀족이 담당하였습니다. 이들은 왕과 함께 국가의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회의에 참여하였으며 자신이 직접 다스리는 영역과 주민이 있었습니다. 고조선에는 범금 8조라고도 불리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8조의 법이 있었는데 현재 아래의 3가지 조항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개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용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게 한다. 중국 한서를 살펴보면 고조선 사회는 계급 사회였고 개인의 생명과 노동력을 존중하였으며 사유재산의 개념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진한 교체기에는 위만이 중국연에서
무리를 이끌고 고조선으로 들어왔습니다. 고조선의 준왕은 위만에게 서쪽 변경을 수비하는 임무를 맡겼지만 이후 위만은 세력을 키워 기원전 194년 준왕을 몰아내고 고조선의 왕이 되었습니다. 위만 조선은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고 철제 무기를 이용하여 주변으로 세력을 확장하였습니다.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면서 농업이 발달하였고 한반도 남부의 진과 중국의 한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진번과 임둔을 복속시키며 세력을 확장하였습니다. 고조선이 강성해져 중개무역을 통해 이득을 독점하고 흉노와 연결하여 한을 압박하자 한무제는 대군을 보내 고조선을 공격하였습니다. 우거왕이 다스리던 고조선은 패수에서 대승을 거두는 등 1년여 동안 완강히 저항하였지만 지배층의 내분으로 왕검성이 함락되어 기원전 108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한은 고조선 멸망 후 옛 고조선 영토 일부에 낙랑군 등 한의 군현을 설치하였습니다. 한 군현은 엄격한 법을 만들어 토착민을 통제하고자 하였는데 이에 법 조항이 60여 조로 늘어났고 풍속도 각박해졌습니다. 한 군현은 시간이 흐르며 토착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으며 이후 세력이 점차 약화되다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축출되었습니다. 철기 문화를 배경으로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등 여러 나라가 등장하였습니다. 부여는 만주 승화강 유역의 넓은 평야지대에 자리잡아 농경과 목축이 발달하였고 오부족이 연합한 연맹왕국 형태로 성장하였습니다. 중국 군현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활발하게 교류하던 부여는 남쪽으로는 고구려, 서쪽으로는 선비족과 접하고 있었습니다. 왕 아래에는 우두머리를 뜻하는 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로 불리었고 사출도라는 지역을 독자적으로 다스렸습니다. 각기 대사자, 사자 등의 관리를 두었고 홍수나 가뭄으로 흉년이 들면 그 책임을 물어 왕을 폐위시키기도 하였으며 나라의 중대사는 회의를 통해 결정하였습니다. 부여는 지배층인 대가, 호민과 피지배층인 하호, 노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부여는 고조선만큼이나 엄격한 법을 시행하였는데 살인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았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면 12배를 배상하는 일책 12법이 있었으며 간음한 자와 투기가 심한 부인은 사형에 처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부여에는 왕이 죽으면 사람을 함께 묻는 순장, 그리고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는 형사취수제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부여는 농경과 목축이 발달한 반농반목 생활을 하였고 특산물로는 말과 주옥, 모피 등이 있었습니다. 부여에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소를 죽여 발굽이 갈라지는 모양을 보고 길흉을 점치는 우제전법이 있었습니다. 또한 12월에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어 하늘을 숭배하고 제사를 지내 농사의 풍요와 성공적인 사냥을 기원하였습니다. 부여는 1세기 초 왕이란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독자적인 사회문화를 이어가던 부여는 3세기 말 선비족의 침입으로 쇠퇴하였고 마침내 5세기 말 고구려에 흡수당하며 연맹왕국 단계에서 멸망하였습니다. 부여는 만주 지역에서 발달한 나라였지만 고구려와 백제의 건국 세력이 부여의 한 계통임을 자처하였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뿌리라 할 수 있습니다. 함경도 동해안 지방에서 일어난 옥저와 강원도 북부 동해안에 위치한 동해는 토지가 비옥하고 해산물이 풍부하였습니다. 이들은 부여 고구려와 달리 왕이 없었고 읍군, 삼로라 불리는 군장이 자기 부족을 다스리는 군장 국가였습니다. 옥저는 토지가 비옥하여 농경이 발달하였고 어물과 소금 등 해산물이 풍부하였습니다. 옥저에는 어린 여자아이를 남자의 집에서 키우다가 성인이 되면 예물을 주고 아내로 맞이하는 민며느리자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이 죽으면 가매장을 한 뒤 뼈만 추려 가족 공동 무덤인 나무 덧널에 넣어두고 입구에 쌀을 담은 질그릇을 매달았습니다. 동해인들은 철자형, 여자형 집에서 생활하였습니다.
동해 역시 토지가 비옥하고 해산물이 풍부하였는데 특히 단궁, 과하마, 반어피 등의 특산물이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반어피는 바다 표범의 가죽을 말하고 과하마는 말을 타고 과일나무 밑을 지날 수 있다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키가 작은 말을 뜻합니다. 동해에서도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고 산천의 경계와 부족의 독립적 성격을 중요시하여 마을끼리 함부로 침입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침범하면 노비나 소, 말로 배상하게 하는 책화의 풍습이 있었으며 공동체적인 질서를 중시해 같은 동족끼리 혼인하지 않는 조계혼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옥저와 동해는 나름대로의 세력을 유지하였지만 고구려와 낭랑에게 압박을 받았고 동해안에 치우친 지리적 여건 등을 이유로 선진 문물 수용에 불리하여 연맹왕국으로 발전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고구려의 특산물을 바치며 연명하다 옥저는 1세기에 동해는 5세기에 고구려에 복속되었습니다. 한편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 위치하였던 진은 중국과의 교역 과정에서 고조선의 방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후 한나라의 압력을 받으며 고조선 사회가 혼란을 겪자 한반도에는 이를 피해 남쪽으로 이동하는 유민들에 의하여 새로운 문화가 보급되었습니다. 고조선의 문화는 토착 문화와 융합되었고 이를 통해 사회가 더욱 발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마한, 진한, 변한이 성립되어 이들은 사만이라는 연맹체로 성장하였습니다. 현재 천안, 익산, 나주 지역을 중심으로 경기, 충청, 전라도 지방에서 발전한 마한은 백제국을 비롯한 54개 소국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마한의 여러 소국 가운데 가장 강성했던 목지국은 진왕이 지배자로 추대되어 사만 전체를 이끄는 주도 세력이 되었습니다. 대구,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한 진안은 사로국을 포함한 12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김해,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한 변한 역시 구야국을 포함해 12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사만은 고조선과 달리 재정분리의 사회였습니다. 신지, 견지, 불예, 읍차 등으로 불리는 정치적 지배자인 군장이 각 소국을 다스렸고 종교적 지배자인 천군은 하늘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였습니다. 사만에는 천군이 다스리는 소도라 불리는 신성 지역이 있었는데 소도는 군장의 권력이 미치지 못하여 죄인이 이곳으로 도망을 가면 군장이라도 잡아갈 수 없었습니다. 사만은 비옥한 평야지대에 자리하여 일찍부터 농업이 발달하였습니다. 특히 철제 농기구를 이용하여 벼농사를 많이 지었으며 해마다 씨를 뿌리고 난 5월과 추수를 마친 10월에는 계절제를 열어 하늘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또한 농경을 위한 공동조직인 두레가 있었고 남녀가 문신을 새기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사만시대에는 밭이나 논뿐만 아니라 수로, 보, 저수지 등을 축조하였는데 대표적인 저수지로 제천 의림지, 밀양 수산제 등이 있습니다. 한편 마한, 진한, 변한의 지역별 특징을 살펴보면 마한에서는 초가지붕이 있는 토실에서 생활하였고 진한과 변한에서는 영혼이 새처럼 날아오르기를 기원하며 큰 새의 깃털을 사용하여 장례를 치렀습니다. 또한 변한에서는 철이 많이 생산되어 덩이쇠를 화폐처럼 사용하였고 풍부한 철을 낭랑, 외 등으로 수출하였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삼국시대 중 첫 번째인 고구려의 역사로 찾아오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